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름은요, 저희 이름은 강일규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지금 현재 70입니다.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입국한 거는 지금 13년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고 또 여기 와서도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하느님께 하느님께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55년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관문인 개성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50년도에 출생해서 1959년도에 우리 아버지 고향이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개성시가 북한 대한민국 영토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북한 땅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때 개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도에 김일성이가 개성에서 이연분자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평안남도를 위해서 저 자강도, 한북도 산골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좀 김일성한테 좀 충성을 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성시로 내려보내고 우리 아버지는 북쪽으로 추방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인구 교체를 했습니다. 그 통해 우리는 평안남도 개성에서 살다가 제가 5살 때 1959년 그때 눈이 하얗게 내린 하얀 눈이 강산처럼 내린 추운 12월 동짓달에 평안남도 맹산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는 설계가였고 저희 어머니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배우였는데 아버지는 설계가였고 어머니는 배우였는데 맹산으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배우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는 설계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농장 일을 하려니 일이 됩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1963년도 제가 8살 때 김일성이가 우리 아버지를 정치범 수용소로 체포해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김일성으로부터 반역자의 가족으로 몰락했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처참한 비난과 사람답지 않은 인간 천대한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1963년도 제가 8살 때 정치범 수용소로 간 이후에 제가 평안남도 맹산군 주흥리라는 데로 추방을 당했는데 그곳에 1965년도부터 거기에 해발고가 높습니다. 그 맹산은 주흥리라는 곳은 그런데 거기는 해발고가 맹산읍의 해발고가 300이라면은 거기는 한 700 정도 되었습니다. 해발고가. 근데 거기에 해발고가 높으니까 동서남북으로 한 10여리가 됩니다. 그런데는 그 길이가 그렇게 되는 데는 거기서 비행기가 뜨면은 그저 수평으로 나가도 한 7, 800m가
상공으로 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기지가 건설 비행장 군사기지인 그 비행장이 건설되게 됐는데 그때 우리 가족이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로 그 반역자라는 그 의미에서 그 정치범 성분 토대가 나쁜 사람들은 이 군사기지에서 살 수 없다는 그 이유로 다시 그 평안남도 맹산군 수전이라는 데로 추방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방을 해서 수전리에 가니까 야 그때는 그래도 중에서는 제가 그 어려서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그때는 인민학교였는데 인민학교를 입학하고 나니까 그 유치원 시절 친구들이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다시 그 두 번째 추방을 당해서 맹산군 수전리라는 곳에 추방을 당해서 가니까 그때 거기는 그 마을이 여기는 왕간의 마을, 여기는 박간의 마을, 저쪽에는 뭐 김간의 마을, 그게 집성 마을이라고 하던가 그거를 그렇게 그 친척들끼리 그 김가, 왕가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왕간의 그 가문의 그 추방을 내서 거기서 사는데 그런데 그 왕간 애들은 그 한 동네에 같이 사니까 저한테는 뭐 왕간 애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우에 그 박간의 마을에 사는 그 박가 씨족들이 야 그때 저를 우리 집 저를 아버지가 그게 정치범으로 갔다 그래서 저한테 정파의 아들 새끼 하면서 우리 집에다 돌을 던지고 야 그때 전 엄청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멸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은 그때 제가 수전이라는 데 가서 인민학교 3학년이었는데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입니다. 3학년에 갔는데 3학년에 다른 학교로 이전 수전 인민학교로 갔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저희 담당 선생님이 남자였습니다. 근데 남자 선생 역시 저를 천대하고 다른 아이들 보는 데서 저를 멸시하고 그렇게 저를 대해주더란 말입니다. 선생님 자체가 저를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를 하니까 학생들은 그저 마음 놓고 그저 저를 때리고 그저 참 별의별 천대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는 도시락이고 북한은 아직도 변도라고 합니다. 그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점심밥을 싸게 주고 간데 도시락을 가면은 그 학급 선생 자체가 그러니까 학급 아이들 그때 우리 학급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남자 여자 합해서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것이 없고 남자들이 저희 변도를 빼앗아서는 그 변도를 열어보고 거기에 떡이나 쌀밥이 있으면은 걔네가 다 빼앗아 먹고 그리고 저는 그날은 점심도 굶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중학교 3학년 시절인데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어쨌든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 그 외할머니가 평양에 사셨습니다. 평양에 사셨는데 그때는 통행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68년도, 69년도, 70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통행증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네 집에 좀 갔다 오라. 그 가면은 외할머니가 평양에 있으니까 제가 갔다 올 때면은 그 수산물도 좀 보내주고 사탕도 보내주고 과자도 보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를 그 평양에 가는 손님한테 우리 그 아들을 좀 데려다 평양 대동강역까지만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그분이 알겠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데리고 대동강역까지 갑니다. 평양시 대동강역까지.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그 이모네 집을 그 대동강역에서 우리 할머니가 랑랑구역에 있었는데 그 대동강역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찾아가면은 거기서 놀다가 방학 기간 한 열흘 놀다가 다시 오면 할머니가 온갖 그 옷도 싸주고 뭐 수산물도 싸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날에 여름 방학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 여름방학에 평양을 가게 되는데 그 우리 동네 그 형님 저보다 2, 3년 후에 되는 그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이 담배를 좀 사오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맹산의 시골에는 고급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가면은 그때 당시 갈매기, 건솔, 그다음에 광묘 아니 건솔, 광매기, 갈매기 이런 고급 담배들이 있으니까니 그것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맞지 않고 살려면은 저보다 형벌 되는 그 형님들 일을 잘 도와줘야 그 형님들이 저를 좀 커버도 해주고 그래서 그 형님들의 그 말을 듣고 평양 갔다 올 때 담배를 사다 줬습니다. 고급 담배를. 사다 줬는데 그 형님들이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한테 들켰는데 선생님한테 들켜서 그 학교 교장실에 가서 그 신문을 받았는데 이런 담배는 그 맹산 천에는 없으니까 이 담배는 어디서 났는가 따지고 들니까 내가 사다 줬다. 걔가 일규가 평양에 갔다 사다 준 거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이 나를 학교의 담배를 유포자로 유포했다고 그 죄로 해서 서는 교향 중산에 그때 평안남도 중산군에 1년짜리 학생 노동 교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미성년인데 학생 노동 교화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내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댔는데 저를 교화소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몰랐댔는데 그때 당시 저희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전쟁 때 고향이 전라도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라도인데 전쟁 때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이 다 북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북한으로. 그래서 북한에 올라와서 김일성이를 따라 올라와서 자주한 거기서 학교 교원을 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그때 제가 50원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그때 저보다 한 5, 6년 우회였습니다. 한 49년, 48년 그때 좀 출생 거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이 하루는 그때는 그 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 담임 선생님이 그 여자 선생님이 그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 일교를 지금 노동 교화소에 보내려고 한다 하는 거 알려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야 그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조용히 그 말을 그 내막을 알려주어서 저는 그때 학교 측에서 저를 선언노동 교화소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한 말이 그때 당시 이놈의 새끼들 아버지까지 잡아쳐냈더니 이전 아들까지 또 잡아쳐내려고 하니 하면서 어머니가 막 한탄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나 학교 그만두겠어요. 중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북한의 7년제였습니다. 인민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그러다가 제가 3학년 때 9년제가 고등학교 2학년제가 생기면서 9년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학만 끝나면은 다음에 3월 달이면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게 됐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야 그때 당시는 제가 성분 토대가 나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암만 잘해도 군대도 갈 수 없고 대학도 갈 수 없고 농사밖에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또 학교 측에서 나는 선언노동 교화소로 보내갔다고 하니 나는 그 노동 교화소를 안 가려면은 학교를 중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나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하겠다. 그러니까 왜 중퇴하겠나 그래서 그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노동 교화소에 가고 싶지 않다. 내가 그 노동 교화소를 가게 되면은 가지 않는 길은 내 학교를 그만두는 일밖에 없다. 중퇴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지. 너도 우리야 성분 나쁜데 반역자의 집안으로 몰리는데
군대도 못 가고 네가 공부를 안만 잘한다고 해서 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사할 일 학교 그만둬도 된다. 너 생각대로 하라.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에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저희 3학년 같은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2년 9년제를 다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뭐 대학을 가고 할 때는 저는 그때 중퇴해서 2년 전부터 그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 그때 당시에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는 왜 그렇게 군대 가는 것이 부러웠던지 정말이 그건 뭐 대학 가는 거는 뭐 그리 부럽지 않았는데 군대 가는 것만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남들은 다 내 동갑이들은 다 군대를 가고 대학을 가는데 나는 이거 성분 때문에 군대도 못 가느나. 그래서 억울함을 참으면서 그때 그 군대 가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고 그랬던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농사일을 하는데 또 농사일을 하면은 그 작업반이 한 달에 작업반 회를 한 번은 합니다. 근데 그 작업반 성원에 한 6, 70명 되는데 그 작업반 성원들이 작업반 회할 때면 저를 저는 완전히 그래서 비판 무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다 하면은 나를 잘해도 주석단에 내다 놓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렇게 일을 해? 왜 늦었어? 왜 풀베이를 안 해? 왜 가을날에 옥수수 밟다가 옥수수 한두 개가 미쳐 보지 못해서 밟지 못하고 이렇게 단속에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 한두 개를 보지 못하고 밟았다는 거 밟으면은 그걸 투집 잡아서 왜 옥수수를 깨끗이 밟지 않고 그 밟는다는 게 옥수수 잎이 있습니다. 그 껍데기 그걸 밟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옥수수를 번지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비판 무대 매일 내다 세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성분 나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닙니다. 며치가 되는데 그 순서로 오늘은 내가 나가고 다음은 제가 나가고 다음은 저 사람이 나가고 해고 성분 터대 나쁜 사람들만 골라서 이렇게 회의에 비판대를 해서 완전히 비판 대상으로 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농장총회 할 때는 굉장합니다. 농장총회 할 때는 그 한길이 농장원들이 다 모이는데 그 농장원들 한 500, 600명이 되는데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5, 600명 된 전체 한길이 농장 총회에 내다 놓고 그 앞에 내세워놓고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에서는. 제가 회의 그런 농장 총회 나가서 저한테 관련장이 저한테 비판을 하게 되면은 관련장 한번 이렇게 척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왜 태도가 왜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맞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다른 친구는 올라가서 아니 내가 그게 뭘 잘못인가? 그랬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주석단이 아니고 그 참석자들이 그 노동 당원들인데 당원인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야이 귓밤을 때리는데 두 방울 때리고 그렇게 때리는 일이 드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은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그날은 집에는 안 들어가고 집으로 밤에 회의 끝나고 한 12시 1시경에 가다가 술을 한 병 아는 친구네 집에 가서 술을 한 병 달래게 해주고 집에 가서 너무 술밖에 해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저 혼자 술을 마시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해서 이 착취받는 것이 이렇게 울면서 하룻밤을 강변에서 강이라는 게 개울입니다. 크지도 않은 개울가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거의 새다 밝으려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그때 앉아서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 이자에 오나?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앞에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온다고. 사실은 제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기 싫어서 그 강가에 나와서 혼자서 술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그 사전 그렇게 욕을 먹고도 창피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 있었는데, 제가 1983년도에 우리 처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3월 달에 결혼을 하고 우리 처가 량강도 대영단에서 저 태거 수속을 다 해가지고 맹산으로 와서 거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5월 달에 와서 농장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작업반 총회라고 해서 가죠. 근데 우리 처가 작업반 그 시집 와서 첫 회의에 참가합니다. 농장 작업반 총회라는 데를 첫 회의를 참가했는데 그게 작업반 총회인데, 거기에서 그날 갔는데 또 나를 또 불러내다 놓고 뭐 개욕 쌍욕 다 하더란 말입니다. 야, 나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들 거의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창피한 거 모르겠는데, 우리 처가 그 같이 와 계셔서 첫 회에서 내가 그렇게 비판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우리 처 보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던지,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거 우리 마누라 저거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고 안 살고 가갔다고 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그 작업반에 그 토대가 좋다는 사람들을 우리 처한테 너희 남편이 성분 토대가 어디런지 아니? 아버지는 정치범으로 교화소에 갔다. 그리고 너희 남편은 저거 일하기 싫어서 밤낮 욕만 먹는 놈이다. 이렇게 우리 처와 갈라놓기 위해서 이렇게 쏠라닥질하고, 자전 우리 처한테도 그 별말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처도 그 1968년도에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량강도 대용단으로 추방된 여자입니다. 우리 처가. 우리 처도 이렇게 추방을 당하다 나니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욕을 하고 온갖 천대를 하는 데서 우리 처는 그때 그거를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가 훗날에 저한테 누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어머니는 어떻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대한 그 나쁜 소리만 누가 해주더라고. 저한테 한 1년 후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다. 우리 아버지 정치범으로 교화소에 갔다. 그래서 우리 처한테 말해줬습니다. 우리 처는 그저 정치범으로 간 거는 모르고 그저 일반 교화소로 간 줄 알았지, 우리 집이 이렇게 정치범으로 그 아버지가 교화소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이 일반 범죄자가 아니고 반역자의 집안이라는 걸 그때야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나쁜 소리 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북한의 김일성의 김정일은 저 인간들이 아닙니다. 착취자들입니다. 어떤 대한민국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통일이 되면은 오히려 남한이 더 어렵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줘서 북한 경제가 우리하고 거의 같아지면 그때 통일을 하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산당 국가는 우리와 경제가 같아지면은, 비방해지면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침략합니다. 그걸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경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부자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인들의 주머니에는 돈 지갑에는 60만이 있으면은 북한 인민들한테 노예들한테는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는 60대 1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60이면 북한이 한 55쯤 올라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전쟁으로 조카 통일을 하려고 그런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과 경제가 비슷해질 때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보면은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대한민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우리 남쪽을 침략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점령당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한이라는 것은 집단 체제이며 공산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개인 재산 일체 없습니다. 집도 없고 소도 개인 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 농기고 땅. 전 어쨌든 모두가 개인적 국가 재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개인 병원도 있고 개인이 병원도 차리고 회사도 차리고 식당도 차리고 그럼 땅도 개인 땅이고 집도 내 집이고 이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만약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할 때는 김정은이가 이 모든 것을 국가 재산으로 만듭니다. 몽땅 회수합니다. 병원도 개인 병원 다 국가 병원, 식당도 국가 식당,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장도 다 개인 국가 공장으로, 그 다음에 땅은 일체 다 회수하고 모조리 다 김정은이 그 주문 손아귀에 다 틀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 북한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적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조카 통일하는 날에는 화폐가 싹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생껏 피땀 흘려 버는 돈을 김정은이가 화폐 교환으로 해서 싹 다 가져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남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글쎄 아시는 분이 아시겠죠. 그러네 제가 본 견해는 그 북한에 대한 체제를 김정은에 대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체제를 잘 모르다 나니까니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목숨을 내걸고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우리 국민들의 행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 3대째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제일 악랄한 게 김정은입니다. 지금 저건 망해가면서도 지금 지금 악랄하게 노는데 망할수록 악랄하겠죠. 지금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최악의 발악을 짓뭉겨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저는 벌써 인천공항에서 내려서부터 그 인천대교, 저는 그때 그 대교라는 건 모르고 무슨 처음에 건널 때 무슨 한강이나 걷는 줄 알았는데 점점 한 중간쯤에 오니까 강이 아니라 바다에 들어간 말입니다. 야, 이 바다에다 이렇게 긴 다리를 놨어. 대단하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바다에서
그 인천 대교를 보고 놀랐고 그다음에는 인천 대교를 건너니까 포장도로가 쫙 있고 그 도로에 그 3선 4선 도로에 자동차가 꽉 차 있고 온갖 자동차가 꽉 차 있고 아파트 고층 건물들이 쫙 정들어선 거 보고 그때 저는 이게 북한하고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구나 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것이 뭔가 하게 되면은 같은 날 한날 1시에 해방 1945년도 8월 15일 날 한날 1시에 해방된 이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왜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가? 정말 이것은 한계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변모됐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거 남선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거 뭐 생각하는 이 남선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힘껏 일을 했는가 이 인민들이 이거를 남선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일도 세우고 문명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화려한 나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대한민국은 하늘과 땅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약이 없어서 병치료도 못하고 또 병원에 간 데자 전기가 없어서 북한은 렌트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여기 뭐라고 하는가? MRI라고 그런 건데 북한은 렌트겐이라고 하는데 그 렌트겐 자체도 못 봅니다. 제가 그 실내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이 손목이 여기 이게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거 1월달에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원인은 그때 그 북한 군대들이 도둑놈들입니다. 군대들 자체가 다 거기가 도둑놈들입니다. 군대 2명이 돼지 고기를 마대에다 내어서 우리 집에 밤 한 12시경에 왔는데 오더니 이거 아버님 이거 좀 끓여달라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내놓더란 말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우린 또 뭐 군대 또 돼지고기 끓여달라는 거 삶아달라는 거 삶아주면은 그 주인은 또 잘 얻어먹는 재미에 그거 마다하지 않고 또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한 서너 킬로 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5kg 정도는 이거 가지고 가서 군대가 돈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쌀하고 술 좀 바꿔다 달라. 그래서 내가 밤중에 가서 그 북한은 술이라는 게 공장 술이 전혀 없습니다. 다 개인이 만든 술입니다. 그 술이 술 맛이 천개 만개 그래서 술 맛이 다 다릅니다. 그 뭐 국가에서 뭐 누가 검사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개인들이 그래서 제 마음대로 술을 뽑아서 그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아무 집에 술하는 집에 가면은 술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술하고 쌀 판 집에 가서 쌀을 또 잎쌀을 또 고기하고 바꿔서 가져와서 쌀밥을 해놓고 술을 몇 병 넣고 그 군대 둘이서 뭐 쌀밥에 고기에 참 그날 잘 먹었죠. 그날 저녁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군대들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집 문을 똑똑 놓고 하던데 문을 턱 여는 거 보니까 안전은 여기로 말하면 경찰 2명이 왔더란 말입니다. 와서 나보고 안전벨 올라가자는 거지. 왜 가자든 가자면 그냥 안 가갔다기면 안 됩니다. 안 가갔다고 하면 발길을 차고 때립니다. 북한 그 안전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전벨 끌려가니까 어젯밤에 뭘 했나? 그렇게도 나뭘 한 거 없다. 어디 갔댔나? 나 갔던 데 없다. 그러니 돼지 도둑질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니라 나 돼지 도둑질 한 거 아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군대들이 그 둘이서 밤에 그 개인 집에 들어와서 밤에 그 돼지를 죽여주고 돼지를 잡아 각을 또 계속 마대 속에다 넣고서 메고 왔는데
거기 피가 떨렁떨렁 떨어지다 나니까니 그 우리 집으로 들어가기고 추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배 올라서 난 도둑질한 거 없다. 그랬더니 그 안전원이 그 효띠 이거 허리 뛴 벨트 그거 그 동으로 된 거 구리로 된 거 이만한 거 있는데 그거를 휙 때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딱 막았는데 그 고리가 여기에 맞아서 뼈가 부러졌단 말입니다. 이거 한 30분 있으니까 이거 둥둥 분하는데 그러더니 그다음에 그 안전원도 보더니 이상하니까니 병원에 데리고 가더란 말입니다. 병원에 가니까니 그 외과 과장 선생이 렌트겐 그러니까 여기 그걸 하자고 하는데 거기를 같이 가니까니 전기가 와야 이걸 보잖아요. 예. 이걸. 예. 그런데는 그러면서 이거 전기가 안 와서 이거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전기가 안 와서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기가 오면은 오라. 오면은 즉시 오라. 예, 전기가 와야 본다. 그래서 북한에는 병원이라는 게 군 병원 하게든 병원은 딱 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에는 진료소고 그 어느 군이나 병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시에는 시병원 하나, 군에는 군병원 하나. 그다음 리에는 진료소라고 그 의사하고 간호원 2명 이렇게 병원이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군병원의 그 외과 과장 선생이 전기가 오면 오라. 그래서 그래도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 다시 또 안전부로 갔는데 난 그런 거 없다. 그때 그 돼지고기는 군대들이 우리 집 밤 몇 시에 돼지고기를 개지고 와서 삶아달라 그래서 그때 그 농장에서 그 지연물자라고 돼지고기를 주곤 했는데 군대들 그때 군대들이 이거 지연물자를 받아오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군부대에 뒤가는 거. 그래서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거 지연물자 지금 받아오는데 이걸 좀 삶아달라 해서 삶아줬을 뿐이다. 난 도둑질한 건 모른다. 그랬더니 군대도 그냥 군부대 가서 그냥 그 군인들 찾아 계시고, 그다음 뭐 안전부가 뭐 군인들 어깨 처리 못합니다. 군인은 그때 당시 안전부가 군대는 처리 못합니다. 근데 뭐 후에 군인들은 그거 다 무사했는데, 그리고 이거 뼈가 부러져서 과장이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하더니 여기다 뭐 나무 판자 하나 쓱 여기다 대고 붕대를 둘둘둘 감아주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전부에서 다음 날 나와서 집에 와야 돼. 전기가 와야 이걸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전등은 켜놓고 그래서 있었는데 한 보름 만에 전기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와서 그 병원이 우리 집에서 군병원까지 한 1000m 정도 됐는데 달려갔죠. 가서 이걸 보더니 뼈가 부러졌는데 여기 뼈가 2대인데 한 대가 부러졌답니다. 한 대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붙었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지금 이 뼈가 붙기 시작했는데 어긋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이거 째고 수술을 해서 다시 그 뼈를 붙기 시작한 뼈를 떼고 다시 맞춰야 돼야 된다고 과장 선생님 말씀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쓰는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크게 뭐 지장은 없다. 그래서 그런가 수술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결국 수술을 안 하고 나니까 이게 뼈가 어긋나서 붙었는데 북한이 이거 의료 시설이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 그렇습니까? 보험 다 돼 있지. 병원에 가면은 즉시 봐주고 응급실이 있지. 정말 얼마나 국민들의 그 의료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고 기계가 현대적이고, 그저 어디 아프다면은 뭐 응급차가 달려오고 또 병원에 가면은 또 응급실이 있고, 얼마나 그 대한민국은 그 의료 시설이 좋습니까?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술 환자들은 만약 북한에서 내가 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한다 하면은 맹장 수술을 할 때 그 병원에서 그 과장이 내과 과장이면 내과, 외과 과장이 그 종에다 다 써줍니다. 무슨 페니실린 뭐 몇 병, 마취약 몇 병, 그다음 무슨 약,
이런 걸 다 써줍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깨지고 장마당에 나가야 된다. 장마당에 나가서 자 이거 페니실린 있는 분 누구 그 페니실린 나 15병 주세요. 그 돈 주고 사야 되고 마취제 하게 되면 마취제 내 돈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약들이 또 중국제다니까 가짜가 많습니다. 또 중국제도 가짜가 많은데다 북한 사람들이 또 가짜를 만들어서 많이 팝니다. 병원에서 그 약을 산다는 게 야 정말이 진짜 약을 산다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과장한테 또 외과 과장한테 또 돈을 몇만 원 거야 줘야 되죠. 그래야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병원에 입원한다게 되면 병원에 갈 때는 내가 쌀 개지고 가고 요만한 남비 개지고 그냥 된장, 김치, 기름, 고춧가루 다 병원에 제가 꼭 개지고 가야 됩니다. 그 병원에서 그 식사도 밥도 안 해줍니다. 그 군병원이라는 데가 그 군에 하나밖에 없는 군병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밥도 안 해줍니다. 그 밥을 해줄 형편이 못 됩니다. 너무 그 북한이 그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처가 집에서 뭐 딸이 오던 처가 오더니 와서 남비 개주고 저 밖에 나가서 밥을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고 새끼분으로 쌀밥을 또 환자니까 쌀이 없어서 그것도 시장에 나가서 사다가 쌀밥을 또 해서 가져오고 지찬도 다 해주고 다 집에서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병원이 수술 받아도 병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병원은 어디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 저거 침대 정도만 있어도 이 밥이 고급 반찬에 하는 이 밥이 딱 식탁까지 딱 그죠? 그 뭐야? 그 식당 그 접대부들이 그저 그 침대까지 딱 갖다 주지. 이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북한은 국가가 쌀이 없어서 개인이 쌀을 가지고 가서 그 제가 밥에 먹고 딸이나 처가 부인이 와서 밥 해주고 차내주고 이렇게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건 정말 말 못한다. 그 더럽다는 것은 그저 한 이틀 자간 놈에는 병원에서 벌레 같은 이가 그저 벌렁벌렁 기다립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일하면은 모르겠는데 그저 그 시꺼먼 거기서 벌레 같은 이가 그저 병원에 벌렁벌렁 기다립니다. 야 그렇게 북한 병원이 한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들이 꽤 행복하게 살고 저도 또 병원 시설이 잘 돼 있고 이 대한민국의 그 발전 모습을 보면은 정말이 지금도 저도 감탄이 나옵니다. 야 이거 북한과 남한은 정말 하늘과 땅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정말 저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저거는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멸망뿐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 될 그 공산당들은 다 그렇습니다.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어쨌든 공산당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혼란이 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국가 이 대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기본 중국, 북한 이 독재자들 이 독재 국가들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혼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러는데 절대 공산주의자들과 공산국가는 그리고 독재자들 이 독재자들 공산국가들은 전혀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용서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문명하고 더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 대한민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진짜 세계에서 이 부자의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거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뭐 교회가 많아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는 교회라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교회 교자 말만 꺼냈다도 그 사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건대는 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하느님을 믿어야 이 복이 차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주한 저는 큰 도시에 뭐 부산에 가든 목포에 가든 대전에 가든 저 강원도의 시골 마을에 가든 제가 어제 저 경상북도 우성군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좀 한 2, 3일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왔는데 그 우성군에 갔는데 그 우성군이 크지 않습니다. 그 말하자면 산골, 대한민국에서는 산골군이라고 봐도 제 작은 군입니다. 거기에 가도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십자가 다 걸어놓고 교회가 많더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에 가나 큰 중도시에 가나 마을에 가나 시골 오늘 골짜기에 들어가도 이 교회가 다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원인이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고 한 데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저는 북한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고지 나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김정일이가 교회를 다 말살해버리고 김정일이가 또 말살하고 이전은 그 셋째 그 손주 김정은까지 그 교회를 말살하는데 이렇게 북한이 날이 가면 갈수록 못 사는 것은 고지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은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를 말살하기 때문에 북한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고지 나라로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잘 되려면은 우리 교회를 다들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그만하고 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상 관계로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